자, 46쪽으로 넘어갈게요.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책을 사주셨다.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에는 노벨상 문학 전집을 사주셨다. 자, 고등학교 때 노벨상 문학 전집을 사주셨대요. 그가 처음으로 우겨서 산 책이었다. 이 다른 때는 어머니께서 항상 사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고른 책이 아니고 최재천 자신이 선택한 책이란 얘기예요. 어찌 보면 최재천의 독서 인생은 전집 독서에서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계동화 전집, 한국 단편문학 전집, 노벨상 문학 전집, 이 세 가지 전집을 거치면서 그는 자연과학자에게서 찾기 힘든 남다른 감성을 길렀다. 밑줄 그어볼까요? 근데 여기서 아까 동화백과사전도 전집인 줄 알았더니 동화백과사전은 전집이 아닌가 봐요. 세계동화 전집, 한국 단편문학 전집, 노벨상 문학 전집만 전집인가 봐요. 그런가 보네요.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연과학자에게서 찾기 힘든 남다른 감성을 길렀다라고 하는 건 이런 문학 전집을 아까 최재천 교수는 어떻게 독서를 했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 독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과학자에게서 찾기 힘든 감성을 기르게 됐대요. 이거는 인문학적 감수성을 지닌 자연과학자란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반복 독서의 효과인 거죠. 인문학적 감수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건 이러한 전집들을 통해서 얻게 된 효과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받게 된 선물은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것도 있네요.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읽다 보니까 글을 또 잘 쓰게 되었나 봐요. 이것도 하나의 효과가 되겠네요. 반복적 독서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 번 읽고 한 번 획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하고 저처럼 읽고 또 읽어서 그 구절을 외우다시피 한 독서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이네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글을 자연스럽게 잘 쓰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이 길러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어렸을 때 독서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게 책은 선택이 아니었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이었고 외로움을 함께 달래준 친구였으며 감성의 탯줄이었다.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뭘 비유한 걸까요? 최재천의 삶에서 독서의 가치, 독서가 차지하는 독서의 가치를 최재천 교수에게 있어서 독서라고 하는 건 이러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비유를 한 거죠. 이건 이제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자, 글쓴이의 생각이고, 자, 두 번째 소제목으로 가볼까요? 문학청년, 과학을 만나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문학청년이었던 사람이 과학적 진로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 있는 거 보니까 진로에 미친 독서 아닐까요? 진로에 영향을 준 독서. 최재천이 17살이 되던 1970년 수용소 군도를 쓴 솔제니친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러시아 작가죠. 이 책을 놓칠 리 없는 그는 책방에서 솔제니친의 책을 샀다. 그 책에는 솔제니친이 쓴 여러 편의 수필도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그중 최재천은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이 모닥불과 개미라는 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얻었을까요? 이 글이 모닥불과 개미라는 이 책이 최재천의 독서 이력 중에 아마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글이 아닐까요? 인생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일 것 같아요. 이 책이. 자, 어떤 내용일까요? 모닥불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러 뛰어드는 개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그는 궁금했다. 호기심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솔제니친이 모닥불과 개미를 쓴 거는 46쪽에 보시면 개미 행동을 통해 맹목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러시아의 군중을 비판하려고 쓴 글이래요. 사실 맹목적인 군중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 어린 최재천에게는 그냥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단서가 되었다는 얘기죠. 무엇이 저들을 희생의 길로 함께 가게 하는 걸까? 의문에 꽂힌 그는 당시에는 그 답을 얻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생물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만난 후 그때 품었던 의문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의문을 풀었대요. 뭐가 되고 나서? 사회생물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유를 알았대요. 이런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지금 그는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러니까 통섭의 학자인 거잖아요. 어떤 거를 여러 개 묶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을 우리는 아까 통섭이라고 했죠. 자,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세계적인 자연과학자가 되었다. 자연을 보고 물음을 던지고 사유할 수 있도록 그를 과학 분야로 이끌어준 사람은 바로 그때 수필에서 만났던 솔제니친이다. 그래요. 솔제니친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솔제니친의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개미의 호기심을 가졌을 뿐인데 그 호기심을 통해서 사회생물학자가 되었고 사회생물학자가 되었는데 이 사회생물학자에서 결국은 세계적인 과학자로 거듭났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호기심에서 시작한 그 솔제니친의 글을 만남으로 인해서 호기심을 가졌다가 사회생물학을 공부했다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으니 이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거야. 가장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러한 독서, 경험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가장 영향을 미쳤던 독서,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창과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 갈고 닦은 싸움의 기술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로 세계로 뻗어나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인가? 그가 지금껏 어느 때보다 힘있게 답했다.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래요.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독서란 얘기죠. 독서는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정년도 늘어나고 있다. 요건 이제 사회 변화이죠.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사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정년도 늘어났고 또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하는 하나의 직업만을 갖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건 현대사회의 변화, 현대사회가 변할 때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라?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라. 근데 그 공부 능력은 뭐에서 얻을 수 있다? 독서에서 얻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진로에 영향을 줬던 것이 솔제니친의 모닥불과 개미였는데 단순한 호기심에서 사회생물학을 연구했고 그러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다라는 당신의 경험을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소제목을 보니까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래요. 자, 이제 독서에 어떻게 보면 태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독서 방법이라든지 또는 태도를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공부하는 능력은, 다시 말해 수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 독서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제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독서가 취미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독서는 취미가 될 수 없습니다. 독서는 일입니다. 독서는 전략입니다. 독서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최지천 교수가 생각했었던 그 독서라고 하는 것은 취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이고 전략이고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이 독서란 얘기예요. 능력은 곧
독서다 그 말이죠. 그것을 키워주는 게 바로 독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삶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휴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름의 핑계거리를 만들며 외면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재천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자, 최재천 교수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쵸? 공부 능력을 길러라. 공부 능력을 길러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독서를 생활화해라. 그 얘기이죠. 취미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늘 하란 얘기예요. 폭넓게 독서를 해야 해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란 얘기죠.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라고 했고,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읽기 힘들어도 도전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분야에 뭔가가 쌓이게 됩니다. 읽고 또 읽고, 쉽게 말하면 반복하게 되면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지 말고 도전해서 읽고 또 읽으란 얘기는 계속적으로 수준 따지지 말고 수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읽으면 되게 중요한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독서의 자세인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읽어라, 알 때까지. 그러다 보면 그 영역에서 어떤 그 분야에서 뭔가가 하나씩 쌓이는 게 보일 거다 그 말이잖아요. 자연과학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자연과학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